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목표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17페이지에 보면 목표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돈만 많으면 됩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질문, 무엇이 당신의 삶을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줄까? 즐겁고 행복한 삶. 물론 긍정심리학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편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이런 것들, 기여하는 삶, 이런 것들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소유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을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다니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껏 책을 읽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고 싶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나온 내용이 재밌죠? 그 밖의 모든 것은 펜듈럼이 남겨놓은 쓰레기로 봐도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음으로써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펜듈럼이 남겨놓은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네. 그러니까 단지 돈 잘 버는 직업을 얻고 싶어요 라는 것은 나만의 목표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딘가에 소속됨으로써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직장이 부여한 어떠한 직급을 달고 활동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고용된 나는 누구누구예요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도가 돼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조직에 갔는데 그 조직의 누구누구다 이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있는 조직이다. 네. 그 조직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1인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경영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록 펜듈럼의 조직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펜듈럼을 뛰어넘는 길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그렇게 바꿔보십시오. 1인 기업가 그 책이 있잖아요. 공병호 씨가 쓴 책인데 그것을 제가 초판을 나오자마자 보고 나서 굉장히 인상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마인드를 세팅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고.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어디에서 누구 밑에서 일을 하든 간에 단지 여기서 내가 썩는 하나의 부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나는 나가서 나만의 일을 할 거다. 어떠한 직업의 개념을 가진 거죠.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직업의 개념을 갖고 1인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조직에 있든 있지 않든 이 조직에 있든 저 조직에 있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21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평생의 기쁨을 가져다주고 안락한 삶의 소도구를 제공해줄 하나뿐인 유일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문으로는 간주될 수 있어도 결코 목표로는 불릴 수 없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삶을 모든 의미에서 잔치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진정한 당신의 목표, 나만의 목표는요. 그 목표에 이르는 길도 꽃길이에요. 그런데 타인의 목표는요. 목표에 이르지 않으면 여기는 가시밭길인 거예요. 나는 오로지 이 목표를 이뤄야 만족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것을 벗어나려면 이것을 얻어야 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헤쳐나가는 고행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의 목표는요. 목표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즐겁고 힘이 솟아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길입니다. 이것은
힘들지 않아 보이는 사소한 일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쯤 닿을 수 있을까? 이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난 너무나 즐거워. 이미 이루어졌거든, 내 마음 안에서는.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삶을 잔치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삶이 온통 잔치예요. 또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의 목표를 찾기 위한 질문. 너의 영혼은 무엇에 끌리는가? 무엇이 너의 삶을 잔치로 바꿔놓을까? 네. 끌리는 게 뭔가? 여러분들 끌리는 거 있죠? 끌리는 거. 여러분들 막 사람한테도 끌리잖아요. 막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유 없이 끌리는 거.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요, 이 직업 목표뿐만 아니라 뭔가 끌리는 게 있어요. 막 영화를 뭐 만들고 싶습니까? 글을 쓰고 싶습니까? 악기를 배우고 싶은가요? 음악에 끌리나요? 시에 끌리나요? 무엇에 끌리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끌릴 때는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몸의 반응을 잘 주시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끌리지 않는 것은 머리로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거는 몸이 먼저 알아서 반응을 해요. 힘들어요. 몸이 무거워져요. 안 움직여요. 물론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무조건 몸의 신호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끌리는 게 있다면 몸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219페이지. 마음으로서 소망을 만들어내지 말라.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라. 마음으로서 소망을 만들어내지 말란 얘기는 여러분들 생각으로 억지로 내 목표를 찾으려고 막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당신의 목표, 나만의 목표는요, 이 가슴에서 느끼는 것으로 찾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정보를 분석하겠지만 가슴과 일치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이것을 또 강박관념을 가지고 내 목표는 뭘까 이러면서 또 여러분들 조급하게 찾지 말란 얘기입니다. 당장 안 나오면 기다리십시오. 안테나를 세우고 기다리시면 수신이 되는 게 나타나요. 안테나를 꼽고 다니세요. 두루두루. 두루두루 만나고 두루두루 접하고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띠디디딕 수신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끌리는 거고 그것이 내 영혼과 동조되는 주파수예요. 그래서 이 질문 몇 가지를 여러분들 화두처럼 매일 생각하시라는 거죠. 답을 당장 찾으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목표를 찾는 동안 당신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떤가? 네. 또 하나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목표라면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나만의 목표가 아니면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하면 안도감이 될걸요. 기분이 막 좋은 것보다는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쉬지. 그러니까 힘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지 정말 내가 그것을 성취한 것이 나만의 목표를 이루어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할까? 나에게 이것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일까? 네,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 방점이 두 곳에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네, 첫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한 거.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 때 되게 오래전에 친구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정말 내성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좀 제가 마음 터놓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할게.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꿈꾸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내 꿈은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시켜드리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친구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때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막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고 그래서 뭐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집안이 워낙에 그렇게 힘드니까 이 친구가 그 상처를 안고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뭐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 학생의 목표는 가정을 일으키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 친구의 목표였어요. 부모님 호강시키는 거, 이것이 이 친구의 목표였어요. 뭐 나쁜 목표는 아닙니다. 나쁜 목표는 아니지만 그것이 나만의 목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반작용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물론 그것을 함으로써 나에게 만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만의 목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목표가 나의 목표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가? 네, 불필요한 목표는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를 들면 뭐 영어 공부한다.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쓸 일도 없고.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하니까. 왠지 안 하면 창피하니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석박사? 이거 왜 박사 왜 해요? 필요도 없는데. 근데 왜 해요? 남들 다 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왠지 가방끈이 길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뽀대나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많이 배운 티를 좀 내려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거품이 많습니다. 거품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이 내 삶의 목표로 기어 들어와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끊어내도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복원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표에서도 여러분들 불필요한 목표를 제거해 보세요. 예. 정말 필요하지 않은 목표 굳이 거기에 에너지 쓰지 마세요. 물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워낙 분주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기 위한 목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접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질문은요.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이걸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복잡해집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를 선택한 경우에는요. 뒤끝이 없어요. 깔끔합니다. 마음을 딱 정하면 정한 대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요. 이걸 결정하고 나서도 찝찝해요. 흔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치? 이러면서 설득을 하고 혼자 설득이 안 되면 사람 만나서 설득 당하려고 조언을 구하러 다니잖아요. 사람 만나서 안 되면 점집을 가서라도 그러잖아요. 그게 다 생각에서 나온 영혼의 목표, 나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석사를 하나를 더 한 게 있거든요, 사실. 심리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좀 특수한 전공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볼 수도 있는 특수한 전공인데, 그 전공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심리학과 관련해서 이 상담 쪽으로 박사과정을 원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리고 이 과정을 하고 있는 동료를 통해서 교수님 소개받고 질문도 하고 상의도 드리고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동료가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 와라 하자. 그런데 원서까지 다 작성을 해놓고 원서 마감날까지 쥐고 있다가 마감날에 이르러서 이제 등록을 하러 갈까 하면서 전철역을 향해 걸어가는데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순간까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걸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전철역 앞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원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깔끔하게. 아니야. 이렇게 과감하게. 그리고 나서 다른 전공을 해요. 제가 이 특수한 전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만족이 됐죠. 저의 피로도 채웠고요. 이것이 바로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줬던 경험이었죠. 상당히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계속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전철역 앞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내 몸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한 게 이거였어요. 내가 정말로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지워버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엄청 불편하고 결코 편하질 않더라고요. 과감하게 딱 정리하고 나니까 아쉬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영혼의 기분에 주의를 가만히 기울여야 한다.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기쁨과 두려움 혹은 짐을 진 듯한 무거운 기분, 결핍감, 모종의 의무감 등이 뒤섞여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분명히 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깝깝하고 답답하고 찜찜하고 이러한 기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닌 의무감에서 온 타인의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이 타인의 목표라는 전제를 깔고 그것을 이렇게 재해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다 보면 느낌이 예민해질 겁니다. 또 읽어볼게요. 불편한 기분은 모호하고 불분명할 수가 있다. 영혼이 긴장을 느끼는 것과 불편한 기분을 느끼는 것을 혼동하지 말라. 영혼의 불편한 기분은 무겁고 짐진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배경에서 짓거리는 마음의 낙관적인 주장에 비하면 희미하게 느껴진다.
네. 그러니까 이상하고 한 것과 낯설은 것은 다르다는 거죠.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기괴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려면 직감 쇼핑이라는 거, 예, 직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원하는 것을 가지기에는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 펜듈럼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그런 원시적인 딱지를 붙이게 만든 것이다. 당신은 최고의 것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다. 네. 여러분들의 한계는 여러분들 생각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의 한계를 언제 느끼냐면 이 목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자신의 한계가 어느 지점에서 그어져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들의 답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요. 원하는 것을 떠올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의심이 들거나 이건 불가능해, 이건 무리한 생각이야 라고 하는 지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이 생각을 그냥 맞추시켜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동하게 되면은 또 이 마약 같은 마취제, 최면제를 먹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먹지 마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의 그 심리, 정신건강, 이상심리 이런 부분들도 다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분을 제가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전 단계와 초월 단계와 전 단계에 대한 구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워낙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창의성과 관련된 분야도 그 공부하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명백하게 분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규분포상에서 영재의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상위 레벨인지 아니면 부적응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데리고 왔어요. 지하철 노선표를 다 외우고 있다. 이게 영재 아니냐. 근데 영재가 아니라 그 아이는 좀 자폐 성향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책 읽고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대화도 잘 안 나누고 웃지도 않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잘 봤어요. 그냥 무조건 문제시하지 않고 잘 그 파악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지적인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 뭐 싫고 이걸 떠나서 흥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책과 더 친하게 지냈던 것이죠. 이 아이 영재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위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영재로 판별이 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해외로 대학으로 초대가 돼서 가는 그런 일까지 맞이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영재 수준의 아이잖아요.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엉뚱한 것과 생산적인 창의성이 다르듯이. 이걸 구분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뭐 영업사원이 이렇게 외치듯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례는요, 이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지능검사 결과에서도 그렇게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굉장히 착해요. 순수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착실하게 살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그런데 이 마음 안에 큰 어떤 야망, 이런 게 들어갔어요. 큰 꿈, 이런 게 들어갔어요. 왜냐면 부모가 좀 잘못 주입을 시켰더라고요. 부모 스스로는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인생을 살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의 조건을 무시하고 그냥 인류가 돼야 된다. 너는 그냥 무조건 대학에 가서 뭐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지능이 아주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평균 수준에서 약간 떨어지더라도 평균 범주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노력이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또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방법이 잘못돼서 방법의 부분에서 좀 도와움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그 관념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도와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관념이 뭐였냐면은 자신의 현실적인 감각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한 발 한 발 올라가면 그래도 성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초월하려는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초월하려는. 실제 현실은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죠. 이 기술을 쌓고 그냥 무조건 아무런 방향 없이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교하게 계획적으로 쌓아 나가야 했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나이 들면 이제 공부도 힘들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예요. 그 한계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환상만 커져 있는 거, 환상만. 된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럴 땐 된다고 말하는 게 마약이라니까요. 독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듣는 분들 중에는 여기에 갈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미 이렇게 잘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낙심하지 말라고요. 다만 현실 인식을 하자는 거죠. 현실 검증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트랜서핑이. 마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법이란 단어가 책에 나오는데 이 마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요즘에 이런 가르침과 정보들이 그냥 무제한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달콤하다니까요, 여러분. 달콤해요. 달콤한데 죽어요. 그 개구리 끓는 물이 아니라 서서히 데펴진 물에 개구리가 따뜻하다 하다 죽는다는 얘기 들었죠,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뭔지 알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경험을 하셔서 후회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심대로. 자, 또 질문이 있죠. 당신의 목표를 찾기 위한 질문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목표와 관련해서 그 목표를 이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결과를 생각하면서 설레고 있는지. 진정한 내 목표는요.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고 본인 스스로가.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야, 너 어떻게 그거 할 거야? 어떻게?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볼게. 길은 있을 거야. 어떻게든 할 거야. 그런데 나만의 목표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스왓 분석을 해야 돼요. 스왓 분석. 스왓 분석이 좋은 겁니다. 이게 분석 툴이 아주 좋은 분석 툴이에요. 이 정보 분석을 할 때도 사용하는 좋은 기술인데 그러나 영혼의 목표, 나만의 목표를 찾을 때는 이러한 분석과는 다른 장면이라. 이거는 직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 느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221페이지예요. 돈을 목표로 정하고 싶어지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돈으로 뭘 사야 할지는 알고 있는데 말이야 하고 속삭이는 유혹 말이다. 돈은 한갓 부수물일 뿐이다. 네. 저는 이 트랜서핑이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대부분 그 시크릿뉴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오히려 돈이라는 함정을 깊이 파놓죠. 여러분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위 0.0000001%만 알고 있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이 영상은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이 돈과 관련해서요, 뭐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돈을 경시하라,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목표로 삼는 순간 여러분들은 중요성이 올라가고 펜듈럼의 밥이 되기가 쉬운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목표가 될 수 없고요. 돈은 그냥 부수물, 결과예요, 결과. 돈은 따라오는 결과예요. 내 에너지, 내 자성에 따라서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기 위한 나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욱더 나만의 길을 가겠죠. 왜? 그럴수록 돈이 따라오니까.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펜듈럼의 목표 안에서는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펜듈럼이 돈을 먹여주니까 그 규칙에 따르고 잘 그것을 지켜줄 때 그 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의 목표는 펜듈럼이 주는 보상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
그 무언가를 향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지 그 돈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노선을 정하시고 방향과 태도를 정하셔야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일은 즐겁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보상도 제대로 받게 돼 있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독보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비교하죠. 여러분 부자는 돈 걱정 안 할까요? 부자가 돈 걱정 더 많이 하죠. 저는 갑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부를 만나봤죠. 여러분들 갑부 만나봤습니까? 갑부라고 하면은 어떤 정도가 돼야 갑부입니까? 적어도 평생 돈 걱정 없이 벌어놓은 돈으로 까먹고 살아도 굶어 죽지 않는, 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갑부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적 자유를 확보한 사람 또는 끊임없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갑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갑부의 세계에 진입을 하면 그 세계 안에서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레벨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겠지만 이미 다른 차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경쟁과 비교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 것 같지만 이 세계 안에 들어가면 그 세계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서의 비교와 경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비교를 하게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 돈에 계속 떠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돈이라는 게 동그라미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근데 앞대가리가 사라지면은 이게 4든 3이든 9든 앞에 숫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0이 아무리 많아도 0은 0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파산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돈을 쫓을 때 있을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돈만 쫓게 되면은 이 앞에 숫자가 0이 아무리 늘어가도 맨 앞이 0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힘든 사례를 많이 봤어요, 제가. 네, 그 다음 읽어볼게요. 파괴적인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늘 애써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만의 펜듈럼을 찾아야 한다. 펜듈럼을 전면 부정하지 말란 뜻이죠. 계속 얘기합니다. 펜듈럼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펜듈럼을 인식하고 걸려들지 않고 휘둘리지 않으면 되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펜듈럼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네가 원하는 펜듈럼을 만들어도 상관없다. 펜듈럼 만드는 건요, 여러분들 좀만 공부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원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잠들어 있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펜듈럼을 쫓기에 좋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좀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꼭두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떡밥만 잘 만들고 그 위계만 잘 만들어서 이용을 하면 펜듈럼 만들기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합니다. 제 성향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면 또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 있겠죠.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펜듈럼을 알고는 있으란 얘기예요. 펜듈럼의 속성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펜듈럼을 이용을 하다가, 만들어서 이용하다가 내가 펜듈럼에 빠져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이 트랜서핑은요, 굉장히 세련된 도구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은 뭐 산속에 가서 폐쇄적인 집단 들어가서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스승 모시고 참선 수행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가르침 채널러로부터 채널링 가르침 따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쫓으시는 도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도시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 세련된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문명에 점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구로 보일 수 있지만 속세를 등지거나 은둔하는 그러한 도구도 아닙니다. 트랜서퍼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안해동하진 않죠. 자기만의 길을 가지만 독불장군이 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유연하죠. 고집하거나 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트랜서핑을 잘못 오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 오용하는지 오용하지 않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예요. 스스로가 해서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가 안다면 그 스스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면 결국에는
네, 에너지가 따라오질 않아요. 223페이지. 그저 기다리면서 지켜보라. 당신만의 목표를 찾는 것을 당신의 임무로 삼으면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어떤 시점에서 당신은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될 것이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테나를 켜고 그냥 기다려라. 그리고 돌아다녀라. 그러면 그 주파수에 맞는 것들이 끌어당겨지고 수신이 되는 지점이 때가 올 것이다. 예, 안테나를 키우는 것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목표 의식, 목표를 찾는 것을 화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애써서 머리를 굴리진 말라는 거예요. 느끼고 살피고 기다리라 이거죠. 열어두고 살피고 기다려라. 그리고 더 좋은 방식이 여기 나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다. 당신이 가보지 않았던 곳들을 탐험하라. 박물관, 안내 관광, 영화, 캠핑 여행, 도시의 다른 구역, 서점 등등 어디든지 정보를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외부 정보원의 범위를 확대시켜 놓고서 지켜보라. 네, 이게 바로 안테나를 켜놓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안테나를 켰으면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의 발과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손이 어디를 돌아다니냐. 이게 많이 점이 찍혀야 돼요. 점이. 두루두루 찍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낯선 도시, 낯선 마을, 낯선 동네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우연한 만남이 일어나고 그 우연한 만남에서 새로운 정보가 수신되고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것들이 우연의 일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맛보려면 안테나를 키우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직감 쇼핑의 확대 버전이 되는 거죠. 의외의 발견, 이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안 가본 곳, 접하지 않은 것들을 접하려는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다못해 서점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곳이 정해져 있죠.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의도적으로 한번 가서 접해보세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죠. 다음 질문의 필터에 통과시키라. 이것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나는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네. 나의 목표라면 기분이 좋겠죠, 당연히. 네. 그러나 타인의 목표라면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또 하나 짐이 얹어진 느낌이 들 겁니다. 225페이지 마지막에 왔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마음은 자기 세계의 층으로부터 타인의 목표라는 쓰레기를 쓸어내고 이제야 제대로 된 것을 들여놓았다. 영혼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골라들고 기뻐서 손뼉을 치며 뛰놀기 시작했다. 당신은 목표는 범접하기 어렵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나와 자신으로 하여금 가지도록 허락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잔치로 바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잔치로 바뀔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있다고 해야 찾게 되죠. 나의 목표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은 모른다.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찾고자 하면 찾을 것이다. 나만의 목표는 나를 향해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여러분들이 심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항상 그 의식을 심어 놓고 안테나를 키우고 두루두루 다니십시오. 네, 부지런히 다니십시오. 고립되지 마시고 방 안에 이렇게 가둬두지 마시고 다양하게 책도 읽으시고 TV도 틀어서 다양한 것을 청취하시고 라디오도 들으시고 여기저기 다니세요. 사람도 만나고. 사람도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일하는 여러분들의 업종에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다른 분야, 다른 성격의 사람들도 의도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아,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정말 많은 우주들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알 때 나만의 우주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접촉을 많이 늘려나가시기 바라요. 이것은 직접 사람을 만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잔치로 바뀐다면 어떤 장면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슬라이드에 또 한 장면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좀 더 여건이 주어지면
좀 더 여러분들과 긴밀한 만남, 그리고 더 다양한 주제로 만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습관화될 때까지 이러한 영상과 책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식, 새로운 적용, 실천, 그리고 확장된 경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선형으로 상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